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ETF가 승인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물론 ETF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스위스의 ETP는 이제 ETF와 ETN을 포함한 그러한 거래이고요. 또 이제 캐나다에서도 ETF 비슷한 것이 한번 나왔더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케냐에서 정식으로 ETF가 첫 번째로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름은 ADK ETF라고 하고요. 이 ADK ETF는 2019년 1분기에 이제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ETF는 케냐의 증권 거래소 중에 하나인 나이로비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첫 번째 정식 ETF는 바로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중요한 속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것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잠잠해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려 봅니다.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 2명이서 디지털 토큰에 관한 조항을 추가를 하고 증권법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 워렌 데이비슨과 민주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 데런 소토가 의회에 토큰 텍소노미법, 코인 분류법을 상정을 해서 72년 역사의 미국 증권거래법에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은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한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증권거래법은 디지털 토큰을 비롯한 분산형 네트워크에 적합하지 않다. 해당 개정안은 그들을 규제할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원본 기사를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기존 SEC의 증권법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권력도 행사하지 마라.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사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2명의 하원 의원은 보안에 대한 수십 년의 정의에서 디지털 통화를 배제하는 법안을 목요일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데이비슨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인터넷 초창기에 의회는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유혹에 대한 확실성을 입증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미국 경제와 미국의 주도권을 이 혁신적인 공간에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주 관심사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계속해서 내려보면은 하위 테스트가 있죠. 증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하위 테스트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준이 디지털 자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립토 통화 암호화폐는 대부분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그 위에 구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중개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이유로 나스닥의 보통주와는 크게 다르다. 이런 반면에 SEC의 의장이죠. 제이 클레이트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표준을 업데이트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금융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SEC는 현행법을 명확히 하고 면제했지만은 의회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법령을 실제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취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수정하여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보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재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EC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토큰이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SEC는 제껴두고 이제 연방교역위원회나 CFTC의 범위에 속해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소개가 된 거예요. 자, 이 법안은 몇 달 동안 작성이 되었으며 대부분 9월 데이비슨이 주최한 원탁 회의 결과였습니다. 피델리티, 나스닥, 스테이트 스트리트, 안데르센 호로위츠 등 이제 미국의 상공회의소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업계 참가자가 규정 단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회의한 내용에 의하면은 규정이 명백하고 현대 디지털 자산군에 대해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암호화폐에 맞는 규정이 생길 때까지 암호화폐 산업은 번성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은 모든 사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 유틸리티 케이스, 실사용 예가 있는 그러한 코인들은 이제 증권법에서 반드시 면제가 돼야 되고 대신에 CFTC가 규제하는 상품으로 간주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되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CFT 측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었는데,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CFTC 쪽으로 넘어가서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면은 오히려 암호화폐 성장하는데 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SEC랑 CFTC 둘 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를 하고 규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뒷배경에는 제가 몇 달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로비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이제 암호화폐 사업자들 그리고 거래소들이 돈을 모아서 그동안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의회에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SEC에 그런 편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빨리 규제를 확실히 해라. 그렇지만 SEC는 요지부동이었죠. 제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제대로 된 규제를 낸다기보다는 ICO를 계속해서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이제 SEC가 암호화폐에 손 못 대게 하려는 그런 법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많은 권력층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쪽으로 방향이 나야 암호화폐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아무래도 규제가 빨리 나오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ICO를 불법으로 잡았다가 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제 얻어맞았죠. 이제 법원에서 ICO 측에 손을 들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과연 SEC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을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CFTC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서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많이 주목이 되는 그런 바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마치 추세 전환의 성공이라도 한 듯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은 상승의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연이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미국의 CNBC 구라쟁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니죠. 많은 이제 트레이더들은 아직 바닥 확인 안 했다.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중국의 위안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해석을 봤는데,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기대할 만한 사항이라면은 다음 달에 이제 벡트가 개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이번엔 제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 급등해 장중 4,000달러를 돌파를 했지만은 여전히 최고점 대비 80%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또한 오늘 비트코인 캐시가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자, 과연 불장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아닌데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미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셧다운이 있을 때마다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고 하죠. 이 셧다운의 영향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미치고 있다. 20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로 인해 정세가 불안해지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가설인데 바닥을 확인해서 이제 숏 뚝배기를 깨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위안화 약화 때문에 중국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정세 불안, 그것 때문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죠. 벡트 개장 때문에 기대감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가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그러한 이제 가짜 상승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2의 퓨어빗 먹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Zbit, 여기에서 이제 사이트가 다 마비되면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기를 쳐도 그 형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관례죠.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 중시, 그리고 가해자를 오히려 싸고 도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한탕하고 잡혀도 이제 몇 년 살고 나오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지 말고 잡아다가 광화문 같은 데다 이렇게 교수용으로 머리를 걸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강하게 처벌을 하든지 사형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뭐 처벌을 강화를 하면은 범죄가 줄어드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일단 해보면 알겠죠. 최소한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땅에 떨어졌는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야기가 3000%로 빠졌는데 다시 바로 소식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탈릭 뷰테린이 이제 깜짝 기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사들에게 깜짝 기부를 했는데, 개발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즈마틱 랩, 체인 세이프 시스템, 그리고 시그마 프라임 등 세 곳의 스타트업에 각각 1000 이더리움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것 모두 이제 이더리움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프리즈마텍 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시그마 프레임과 체인 서비스 시스템은 이더리움 2.0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계의 산타클로스 러시안 비탈릭 뷰테린이 이제 깜짝 선물을 기부를 했다는 소식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더리움이 빨리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1월달에 과연 하드포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주목이 많이 되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게임머니가 현실로 라는 그런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상현실과 현실이 연결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현실과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각 프로젝트들이 게임의 블록체인을 도입해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블록체인으로 게임이 현실 자산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크립토 키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블록체인 상에 고양이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 게임 내에서 이제 고양이를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제 이 경우에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해서 게임 내에서 얻은 포인트를 이제 코인으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인을 이제 현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의 소유권을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누가 아이템의 진정한 주인인가 그런 것을 가리는 프로젝트들도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 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월드와이드 에셋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백억 명의 게이머들이 있고, 그 게이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때때로 여기서 시시비비가 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도 샀고 얘도 샀는데 이 아이템은 누구의 것이냐. 이제 저도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들과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참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법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소프트이죠.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대표작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어쌔신 크리드가 있겠죠.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3로 굉장히 유명한 유비소프트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 이제 꽤 큰 업체들도 블록체인의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 경찰이 암호화폐 사기꾼들에게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는데 그 개수가 452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180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사기꾼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제 한국에서 그 말하는 잡거래소 잡코인 타시는데 좀 주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 관련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는 통화와는 다른
그런 개념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정부 및 영국 금융감독청은 분산 원전 기술의 잠재력은 인정을 하고 시장 무결성의 중요성과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보고서의 제안에 동의한다. 그리고 또한 보고서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통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는 것 역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장관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초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토큰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정말 확실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규제 또한 제대로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아시아에서도 암호화폐를 향한 그런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소가 최근 ICO 관련 경계를 만드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계획 중에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태국도 은근히 지금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6개국의 국가를 더 추가를 하면서 서비스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 페이팔 공동 창립자 피터 థ일이죠.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21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이름은 레이어1이라고 하고요. 이 피터 థ일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로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술 연구회사 타고미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Who says crypto is stressful? 그래서 누가 암호화폐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투자 자산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내 나이는 28살이고 나는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H버스라는 거래소 관한 그런 이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은 암호화폐를 이제 좋아하는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 찍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What's up, guys? Johnny Litecoin here. How's everybody going? So I'm in Secaucus, New Jersey. Giovanni's Italian Deli. Well, you guys know it, folks. He's accepting Bitcoin and Litecoin for payment. And guess what? Also, buy and sell Bitcoin here now. They're Quickie Coin. So let's go in and check out what he's got. So say hi to Rob D, guys. What's up, guys? You guys know him from Twitter, everybody's friend. Our Litecoin Lotto connects. Yes, sir. Then we got Sam. He's the co-founder of Quickie Coin. Say hi to Sam. Hey guys, I'm Sam. Nice to meet you. We love that Sam decided awesome brochure that he put together that yours truly, Johnny Litecoin, is going to be out all over New Jersey like a beast. There's the Bitcoin ATM, right? Buy Bitcoin, sell Bitcoin. We go on there, buy Litecoin, sell Litecoin. So folks, really the easiest, it's hassle-free. It's the lowest fees. It's just super easy. It's super fast. So guys. 예, 그래서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이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앞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퀵키 코인을 만든, 이 ATM을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제 뉴저지 쪽에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를 한번 내보세요. 이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한국에 이런 암호화폐 전용 ATM 기계를 만드셔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한국에 지금 에이다랑 펀디엑스가 상륙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되고 있는 많은 코인들을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실 수가 있으면은 이제 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벤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이렇게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